예, 반갑습니다. 저 소개받은 대로 민주당 장하나연실에서 일하고 있는 박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개발자분들이 모이는 세미나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심각한 SI 개발자들의 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국회 안에서 증언대회 같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여러 번 좀 언론 보도도 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을에 있는 국정감사 등의 정기 국회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법안 개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그냥 계속 말하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개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의견 같은 것들을 구하고 소개해드리려고 일단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의원님이 이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신데, 아무래도 고용노동부가 저희 의원님의 피감기관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좀 개정을 해서 하도급 자체를 법적으로 좀 제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것들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다가 추가해서 12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어쨌든 40시간이 넘어가서 연장 근로를 할 때 보통 평상시 받는 시급의 150%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개발자나 노동자들 개인들이 알고 있긴 있어야 되지만, 그것들이 잘 안 지켜졌을 때 그걸 관리 감독해서 그걸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처벌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고용노동부 직원 중에 근로감독관들이란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근로감독관들이 제조업이나 이쪽은 많이 하는데, 특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이 농협정보 시스템이라고 굉장히 막장 프로젝트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폐 잘라는 개발자로 유명한 양 씨가 일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사례가 좀 유명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도 계속 노동부 장관한테 좀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농협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올해 5월달에 근로감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가갖고 서류 좀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것만 확인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라든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으로 드러난 농협 정보 시스템 직원 몇 명만 보고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드러난 결과가 한 4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오버해서 14시간을 하고 있다. 그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악질 업체라고 소문난 농협 정보 시스템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한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더 법을 무시하고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걸 좀 더 알리고, 노동부에서 제대로 좀 근로 감독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걸 사실 그러려면 니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실상은 이렇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가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더 계획이 나오면 더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받을 건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농협이나 KT, 흔히 이렇게 웹상에서 양대 막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두 업체에서 프로젝트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농협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2시간은커녕 20시간, 30시간씩 일하고 있다, 야근만, 그런 것들을 조금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용노동부 장관을 의원님이 면박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농협과 KT부터 시작해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좀 처우를 개선하는 게 노동부가 좀 앞장서게 하도록 하려는 게 저희 첫 번째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법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돼 갖고 9월 중에 이제 발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건데 뭐 표준 하도급 계약서라고 해서 뭐 갑을 을 병 사이에 이런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여러 가지 뭐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긴 했는데 권고 사항이다 보니까 많이 안 지켜지고 있어서 이걸 조금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뭐 첫 번째 받은 을이라는 업체가 받았을 때 그게 50% 이상은 자기들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도급을 주지 않고 10억짜리 프로젝트면 5억 이상은 처음에 수주받은 회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 있는 말은 그 다시 뭐 10억에서 5억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밑으로는 또 못 주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이상의 하도급은 아예 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려고 하는 거고 뭐 불가피한 상황에는 여기서 뭐 법이라서 좀 표현이 좀 딱딱한데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요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의미는 그러니까 2차 하도급 이상은 못하게 하려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어쨌든 하도급 자체를 2차까지 제한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도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도급할 과거법의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하수급인의 선정 방식, 뭐 계약금액 산출 내역 같은 것들을 하도급 계약서에 담아갖고 서류로 발주자한테 제출하고 그걸 발주자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이런 조항들을 어겼을 때 벌칙 조항으로 이걸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뭐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일단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은 핵심이고요.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2차 이상의 하도급은 막으려고 하는 거고 2차까지 하도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길 때는 처벌을 하려는 거고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두 개, 근로기준법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법 제도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해서 이렇게 하려는 건데요. 일단 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오늘은 그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히 듣고 제가 설명드리고 자세한 건 제가 뭐 따로 이렇게 개발자분들 모여 계시는 커뮤니티 이런 데서 더 홍보도 하고 말씀드렸던 이 농협과 KT의 막장 프로젝트 사례 같은 거 받는 것들은 더 이렇게 좀 정리된 형태로 해서 다시 홍보를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쨌든 저희 이런 거 앞으로 이제 뭐 9월달, 10월달 이런 활동들 계속 해나갈 건데 뭐 개발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말씀 안 주셨더라도 혹시 법 개정안이라든가 저희가 하려는 이런 활동들에서 의견 있으신 분은 여기 있는 메일 주소가 저희 의원실에서 공통으로 쓰는 메일 주소인데 여기로 의견 주시면 소중히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